안녕하세요, 오토카메거즈입니다. 오늘 소식은 준대형 세단의 강자 K7 풀체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2020년 올 한 해의 신차는 그랜저로 시작해서 그랜저로 마무리 지을 것 같이 그랜저의 한 해라고 할 만큼 너무나 아직까지 승용차 부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진짜 코로나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그랜저의 위용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에 엔진오일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슈가 있던 K7은 판매량이 3분의 1토막이 나버리고 그랜저는 아직까지 위풍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실내에 벤츠 E클래스처럼 그렇게 한 모습에 사람들이 이거다 싶어서 IG 때의 어정쩡한 모습에서 드디어 이거구나 하고 엄청나게 샀죠. K7과는 다르게 K7은 그냥 준대형 세단이라고 생각했다면은 그랜저는 과거부터 성공이라는 이 두 글자의 상징을 불어넣는 마케팅법으로서 신흥 젊은 세대의 성공에 대해 논한 광고의 덕도 톡톡히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랜저 아버지가 그랜저 타는 사람들 보면은 부자라고 한 그런 얘기를 떠올리는 추억도 한몫했겠죠. 사실은 현재 나오는 그랜저는 XG 때부터 마르샤의 파생인데 말이죠. 족보를 억지로 이어붙인 듯한 그런 건데요. 여튼 여담은 이쯤으로 하고요. 그렇다면 K7은 뭐냐? 같은 집안의 다른 배에서 난 배다른 형제 같은 격인데 K7 역시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선보인 HD와 주행 성능 등을 매우 강렬하게 어필하면서, 아니 대놓고 광고를 하면서 1세대의 K7은 K5와 함께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랜저보다 더 젊은 세대를 겨냥을 했고요. 유러피언적인 승차감 및 반응성, 그리고 그랜저와 다른 행보로 상당한 인기를 누린 차종이죠. 하지만 항상 현대차가 그랬듯이 이상하게 흡음재나 이중접합 차음유리 적용 면적의 차이 등 항상 기아 자동차에 조금 덜하는 모습, 덜 가져가게 하는 모습 대비 가격을 약간 더 싸게 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제대로 된 경쟁력 입증을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요. 과연 이번 K7 풀체인지 스파이샷을 보면서 그랜저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죠. 풀체인지 될 스포티지와 함께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새로움이죠. 새로움에 대한 것, 기업 로고에 있습니다. 기아는 항상 타이포 로고를 사용해 왔는데, 물론 소렌토 1세대 때 거액을 들여 BMW 같은 로고를 내세웠지만 너무 차이나 같은 표절 같다, 너무 중국스럽다 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다시 타이포 로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 좋은데 로고가 문제라는 것을 인지한 듯 새로운 로고를 선보이고 새로운 디자인 컨셉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 다음 위장막 사이로 확연하게 보이는 실루엣이 거대한 그릴과 패턴이죠. 해외 사이트에서 렌더링한 모습과 국내 가차님이나 뉴욕 마모스님의 렌더링한 모습을 보면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이 호라이코 그릴의 거대화로 인한 어류의 모습 같은, 마치 산타페의 형상이 보이는 듯한 모습도 보이죠. 하지만 세계적 추세가 그릴의 거대화와 LED 램프의 발달로 인한 헤드램프의 슬림화가 이루어지면서 공통적인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BMW iX 티저 모습에서 더욱 발달된 뉴트리아 G의 형상을 한 그릴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기존 2세대 K7에서 그릴보단 눈매의 날카로움이 좀 더 포인트였다면 2.5세대, 즉 페이스리프트한 모습에서는 데일라이트가 더 거대해진 그릴을 살짝 감싼 듯한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면요, 이번에는 벤틀리의 그릴처럼, 죄송합니다. 아니, 제네시스의 크레스트 그릴의 패턴처럼 격자 문양의 패턴이 럭셔리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릴과 함께 눈에 띄는 부분이 라이트인데요. 라이트이긴 한데 그릴 옆에 파라메틱 주얼리 형상 같은 다이아 패턴을 보이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옵션 사양에 따라서 데이라이트와 무빙 턴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본 휠을 달고 있는, 즉 17인치에서 18인치 휠을 달고 테스트 주행하는 모습에서 보면 바로 이 그릴 옆 다이아 패턴이 막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헤드램프의 눈매의 모습에서도 일반 라이트와 Z자 문양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19인치 사이즈로 보이는 휠에서는 이 부분이 오픈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옵션의 차이로, 트림의 차이로 데이라이트와 주간주행 등의 라이트가 추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헤드램프에서도 소렌토에 들어갔던 사각형 모양의 풀 LED 램프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반자율주행에 도움이 될 레이더는 범퍼 하단의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더욱 커다란 그릴이 더 깔끔해 보여지네요. 호라이코 그릴의 각지 모양에 따라 위로 올라가는 실루엣은 본넷 부분의 캐릭터 라인을 그대로 형성하고 있고요. 그릴은 그랜저처럼 둥근 모양으로 떨어지거나 일자로 떨어지는 모습이 아닌 마세라티의 그릴처럼 음각으로 타여진 모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은 이런 모양의 패턴으로 갈 것이라는 힌트를 2.5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힌트를 주었죠. 1세대 G70의 모습에서 그릴 아랫부분에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하게 갈 것이라는 힌트가 있던 것처럼 K7에서도 힌트가 있었습니다. 이는 갑작스런 변화로 인한 부적응을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좀 더 큰 변화를 가져가기 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 있죠. 측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존 세대 사이드미러는 A필러에 붙어있던 방면에 곧 출시될 K7은 그보다 미친 문 쪽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는 카니발과 소렌토 및 풀체인지될 스포티지까지 기아차 신형 라인에서 전면적으로 바뀐 사이드미러 위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 사이드미러가 있던 자리는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창이 작은 창이 보여지기에 시야 부분에서는 더 편안함을 선사할 것이고요. 여담이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카니발, 신형 카니발이 바로 이 문짝에 붙어진 사이드미러 때문에 흔히들 알고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나오면은 붙어있는 자동 세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휠을 보면 임시로 제네시스 녹용 휠이라고 불리는 19인치 휠을 껴서 테스트 주행을 하고 있는 것도 보이지만요. 개인적으로는 19인치 블랙크롬 휠로 보이는 형식의 휠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의 전체적인 실루엣과 맞물려서 더욱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 실루엣은 K5에서 극찬을 받았던 바로 그 실루엣이죠. 일반 아우디가 유행시킨 C필러의 동그란 형상보다는 패스트백 디자인으로 K5가 천장에서 떨어지는 이 루프 라인에 크롬 라인을 최대한 트렁크 라인에까지 얹어서 포함하는 형식으로 더욱 스포티함이 나타나면서 이쁜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요. 리어 램프를 보다 보면 적극적인 시호자 형상의 양 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그랜저가 그랬듯이 일자로 쭉 이어지는 가운데 라인에 LED가 들어갈 것이고, 다만 차이점은 펄스 램프라고 하는 심장박동 형식의 리어 LED 등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후면부 방향 지시 등은 시퀀셜 타입, 즉 무빙 턴 시그널 식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람보르기니의 우르스 리어 램프의 LED 등과 유사함이 보이죠. 이 리어램프 양끝을 따라가서 C필러를 보면 마치 상어 지느러미 형태의 삼각형의 디자인이 가미된 크롬 장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앞쪽 그릴과 전체적 공통 패턴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신형 소렌토의 3열 윈도우 크롬 라인 사이드와 신형 카니발의 3열 사이드 모습에서도 비슷한 패턴 방식의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K7의 크롬 라인이 더 정교하고 다이아몬드가 반짝이는 듯한 모습의 아름다움은 풀체인지될 바로 이 K7이 훨씬 아름답죠. 게다가 동일한 패턴 장식이 듀얼 머플러 팁 안쪽에도 보이는데요. 약간 꾸안꾸, 즉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모습에 좀 더 포인트적 요소로 이런 식의 패턴은 정말로 좋아 보입니다. 단 어디까지나 이상 없이 차가 엔진오일도 먹지 않고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됐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뻐 보이겠지만요. 리어램프에서 샤크 안테나 아랫부분에 A7처럼 쭉 이어지는 보조 브레이크 등이 전멸되면 더욱 이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드레스업 하는 사람도 꽤나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전체적 외부 실루엣의 모습은 중후함이 느껴지는 컨셉보다는 아우디로 따지면 A7에 가까운 형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현대차에 비해 라인업이 빈약하고 스포티성을 느끼게 해줄 라인업이 현저하게 부족하기에 일전 2세대 제네시스 G80에서 스포츠 모델이 있던 것처럼 K7 GT 같은 부분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죠. 소나타 L라인이 어느덧 프로까지 하면 세금까지 합치면 4천만원을 약간 넘기는 현상이 발생하는 만큼 준대형 세단에서 스포티함을 느끼고 싶은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마치 일전의 네이밍과 실내 디자인까지 BMW를 너무 벤치마킹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라인업에서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하여 보다 스포티함이 느껴지는 외관에 선택적 옵션이라도 더 포괄적으로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근데 로고가 이게 전보다 더 괜찮은데 이게 볼수록 좀 아직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크네요.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타이프에서 입체감이 사라진, 즉 예전 소렌토 1세대 때 적용한 그 디자인을 누른 듯한 느낌의 백배경의 디자인으로 삼고 그 아래 입체감 없는 심플한 글씨체로 기아를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더 알아서 잘 했을 테지만 신형 BMW 로고나 신형 새로운 폭스바겐의 로고 형식을 보면은 제가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지 잘 알 거예요. 또 아쉬운 점은 사진상의 위장막에 의한 착시 현상인지 모르겠으나 문과 창문을 연결하는 사이드 몰딩 부분에 단차가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진짜 일자로 연결된 게 아니라 분명하게 단차가 보입니다. 5mm에서 한 1cm 정도가 보여지는데 생각보다 이런 단차는 소나타나 K5에서 많이 없어져서 중대형 세단은 훨씬 좋아지겠구나 하고 싶었는데, 분명히 위아래 단차가 일자가 아닌 끊어짓한 모습에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이드미러의 방향 시스템과 일자로 쭉 이어지는 라인을 선보일 것 같은데 프로토타입이 아닌 저런 부분에서 분명히 양산형으로 나타나지는 부분이고 머플러 팁까지 다 껴진 상태에서의 완성차에서 그것도 준대형 2세그먼트의 세단에서 나오기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물론 테슬라는 참 단차에게서는 빠질 수 없긴 한데 거의 뭐 예외로 치긴 합니다. 네. 다시 이번에 실내 디자인으로 들어와서 실내 디자인은 자세히 유출된 것은 없지만 고급 옵션 사양의 시트 느낌은 그릴과 머플러 팁처럼 다이아 문양의 느낌의 나파 가죽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엉덩이 부분도 밀림 방지와 좀 더 고급스러운 착자감을 느낄 수 있게 디자인이 가미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자리에 실내 부분은 아직 정보가 명확하진 않지만요, 기존의 K7에서 클러스터와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 화면이 분리된 모습이 아닌 벤츠가 유행시킨 바로 콕핏 디자인의 일체형 형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욕할 수가 없는 게 심지어 그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BMW에서도 iX 전기차에서 선보였습니다. 근데 벤츠는 풀체인지를 하면서 전혀 다른 형식의 편안함을 또 선보였죠. 여튼 2.5세대의 현행 K7에서도 상당히 좋은 시야감과 화면을 제공하고요. 버튼의 위치와 나열이 가지런한 것이 어떻게 변할진 매우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체형 디자인을 가져갈 시에 예상되어지는 바는 그랜저에서 보였던 것처럼 센터페시아의 송풍구의 가로 라인과 문까지 쭉 이어지는 라인 안에서 송풍구가 위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라인을 따라 무드등이 펼쳐지고 센터페시아부터 콘솔 라인까지 옵션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무드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5 때 약간 어설펐던 콕핏 디자인과 무드등의 위치가 더 좋은 쪽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여지며 터치 방식을 많이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왜냐면은 법인 회사의 임원들 차로도 많이 이용되어지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오너 드라이빙으로 애용하는 차이기에 벤츠 S클래스 같이 풀터치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벤츠와는 좀 급 차이가 있죠. 네. 여튼 에어컨 조작 버튼 아래로 무선 충전이 위치하고요. 그 아래로 다이얼 방식의 기어 노브와 옆으로 컵홀더, 그 아래로는 각종 모드 및 열선이나 톰푸시트 버튼이나 조그 다이얼 형식의 심플함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메모리 시트 버튼들은 기존의 것과 그대로 안쪽 문 레버 옆에 위치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네요. 물론 플랫폼은 3세대 플랫폼을 기조로 만들고 크기에 비해 더 실내 공간을 잘 뽑았을 것이고요. 파워트레인 면으로는 문제의 스마트 스트림 2.5 가솔린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요, 새로운 시작을 알림에 있어 2.5 터보도 배제할 수가 없겠네요. 2.0 터보로 예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는 고급 브랜드가 없는 기아로선 하위 모델과 중첩되는 현상이 일기에 2.5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3.0 LPI 엔진을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3.0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이브리드는 1.6L 터보로 가져갈 것이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2.5 터보가 나온다면은 8단 DCT로 장착되어질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이런 라인업이 존재함으로써 특히 스포티성을 느끼면서 준대형 세단을 타고 싶은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하여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일어나면서 우픈 현상을 경험했지만, 세단인 만큼 더 가벼우면서 공기 저항이 낮아짐으로 인한 성공적 인증 여부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출시 예정일은 2021년 1분기 안으로 예정되어지는데요. 바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 일정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미뤄진 게 흔한 만큼 2.5세대가 작년 6월에 나왔기에 좀 더 할인 혜택으로 근무를 더 이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금액은 시작가가 약 200여만원의 인상분을 가져갈 것 같고요. 장인용을 제외한다면 3,250만원에서 3,300만원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되어집니다. 그랜저를 제치고 새로운 1위를 하는 모습이 기대되어지는 K7, 저 역시 너무나 기대되어지는데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